예, 7월 1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1부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전국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국 반전이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이재명의 이 재판이 있을 것과 미처 봉합된 것도 아니고 이게 봉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종의 시한폭탄을 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지금 당장 눈앞에 다시 다가온 것이 대북송금이에요. 대북송금 이 재판인데 지금 5개의 재판 중에서 4개의 재판은 전부 다 이 추지정해서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세웠었는데 이 대북송금 재판이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는 한 이 정도 시점 되면은 추지정으로 이제 미리 고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건 고지를 안 하고 있지만은 아마 추지정으로 하긴 하겠죠. 일단은. 아니 이것도 미리 고지 안 했어요. 아 그전에 미리 고지 안 했나요? 예, 수원지법에서 같은 재판부가 할 때. 예, 그 법카의 손병훈 판사가 할 때. 예. 그때 이재명 측에서 재판을. 맞아. 사후에 추정해달라. 네, 추지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 판사가 불을 했어요. 그러고 일부 유튜브들이 막 야 재판 진행한다. 재판이 열었죠. 예. 일단 열기는 열었죠. 예, 열어가지고는 예. 중단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은 하지만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예. 그러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재판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사가 이재명을 법정에 부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준비 절차는 연기를 안 해주고 그대로 재판 진행해도 이재명이 안 오고 변호사만 오면 되잖아.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 절차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재명은 추지정하고 나머지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 주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저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될 걸로 봐요. 그럼 이번에도 지난번 법인카드하고 같은 재판부라서 결국은 공판 준비 기일은 열린다. 화요일에 열리는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이 이제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는 열리지만은 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또 초지정을 하겠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판이 열리는 건 열리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본인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다 이제 중단된다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피고인이 안 왔어도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공판 준비 기일이라도 재판이 열리잖아. 여기는 의미가 좀 있지 않아요? 근데 열리는데 계속 열려야 되는데 거기서 열어서 변호사만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지정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만 열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래야 이게 난리가 나지. 그렇죠. 전 세계에서. 법정에 서는 대통령. 그렇지. 근데 그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때 대법원에서 헌법 연구원 TF 팀을요. 10명 이상이 동원해가지고 84조를 연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가장 좋은 건 파기환송 자판했어야 되고. 정말 자판했으면은 환송할 때 그때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까지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은 대법관이 10몇 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하급심 판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급심의 판사 3명 아니면 1명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무책임하게 그냥 하급심에 뜨는 게 버린 이게 가장 근본 문제였죠. 그러니까는 그때 조희대 대법원이 이 헌법 84조를 본인들이 최고의 재판부니까 본인들이 이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는 각 재판부에서 지금 얼마나 이 서서리 푸는데 이거를 재판 진행하겠다. 특히 서울고법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하면 바로 선고 나와요. 바로 선고 나오면은 유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은 그냥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 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이렇게 사실상 그러니까 대법원이 일선 재판부에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재판을 중단하라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돼 했는데 일단 열리긴 열렸잖아요. 이재명이 나오진 않았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때 KBS하고 공영방송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는 게 63.9%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0%가 넘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비슷비슷했어요. 40몇 %씩.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 대북 송금 이것도 결국은 그 이하영하고 김성태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마 근데 그 김승태는 다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백을 했으니까 자백하는 사건이 간이공판 절차를 해가지고 거의 한두 번에 끝납니다. 예, 예. 보통 자백을 하면 간이공판 절차로 하면 예. 그냥 이 증거조사도 자유롭게 해가 그냥 끝내요. 그렇죠. 근데 이화영이는 뭐 이미 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용도까지 다 나버렸잖아요. 예, 그 예.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거 예, 예. 그게 어떤 용도로 보낸지 예. 이화영에게 그냥 처벌만 한 번 더 받는 거죠. 예, 예. 그때는 외국한 관리법으로만 처벌돼 있고 예. 이번엔 제3단 뇌물로. 예. 근데 사실관계 똑같단 말이에요. 음. 따라서 그 심리할 게 없어요. 예. 실제 그때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예. 이것만 심리하면 된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없으니까 예. 심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저는 뭐 이 재판은 이게 오래 끌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다른 재판하고 이게 다른 재판은 어차피 이게 또 이재명이 중단해도 몇 년씩 가요. 뭐 대장동 같은 거. 대장동이 그렇죠. 어차피 5년 이내도 안 끝날 거야. 예, 예, 예. 임기 중에도 예. 몇 년 간다고. 예를 들어 이 법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빠진 상태로 선고일이 잡혀버리면 그렇죠. 진짜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게 판결문 쓸 때 이재명이 네, 빼면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뇌물죄라는 게 예. 이재명이가 방북비인데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판결문 쓸 때 판사가 예, 예. 과연 이게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예, 예. 제 생각에 음. 이재명이는 중단하고 둘이는 재판하잖아요. 근데 그 판결문까지 쓸까? 예. 선고는 추정합니다. 이화영하고 김성태도 예, 예. 나중에 이재명과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하다. 아, 판결문 저안 쓴다. 안 써줘. 쓰면 이게 안 이재명이가 써주고.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드러나 버리니까 예. 아, 오히려 그 심리만 해놓고 예. 판결 선고는 나중에 이재명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분석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면 이제 심리 다 끝내고 선고는 5년 후에 한다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선고만 추정해놓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그게 5년이나 가는 것도 지금 있어요. 대장동은 자연스럽게 5년 갈 거고 예, 예. 어차피 아까 일반 사건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게 당연히 없는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왜 예. 판결문 써버리면 예. 이게 그 이재명이 유죄라고 안 써, 이재명 안 쓰고는 이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모든 게. 예. 그러게 이화영이가 이래 보고해야지 공범이 되잖아 뇌물에. 예,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보고해서 북한이 보냈다. 예. 이렇게 판결 써야 이화영이를 유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재명이 보고받은 게 되면 예. 끝났잖아요. 예, 예. 그건데 재정의 판결을 선고기를 추정한다. 야.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추후 지정하고 예. 그다음에 그 공범들의 그 재판은 끝내놓고 선고는 추정해서 같이 한다. 보통 이 1년 정도 미만은 이런 게 많아요. 예, 예, 다른 예. 공범들을 아, 심리하고 예, 예, 예. 한 명은 추정해놨고 예. 먼저 하고 늦게 범인이 잡히거나 예, 예, 예. 아, 이런 경우 예, 일반 예. 사건에서 뭐 몇 달이나 이런 거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5년씩 이런 경우는 이게 전 처음 봅니다. 그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버리고 하면은 이건 뭐 심리만 하고 저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네. 그렇죠. 예. 선고기일 저는 못할 거로 봐요. 하면 이게 그 이화영이 공장이 전부 다 보고 이재명한테 보고한 게 네. 17번 노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 공장을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이 빠져버리면 선고할 의미가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둘이가 유죄가 되면 특히 그 뇌물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뇌물 준 사람이 이게 김성태. 네. 근데 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이잖아. 중간에 신분음한 게 이화영이거든요. 집 따져보면.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아마 판결 선고도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 야당이 좀 나서가지고 그렇게 선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다 재판해놓고 선고를 안 하느냐. 이거 이재명 눈치 봐서 선고 안 하는 거냐. 이렇게 국민의힘에 막 따져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따져주고 계속 이것도 새로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무기력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진상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이재명 쪽에 다 그 결정 권한이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표현은 안 썼지만 이재명은 주범인데 주범은 이재명이고 자기들은 종범인데 왜 우리만 재판을 하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하영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요? 이거는 이제 그 정진상 뭐 주장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정진상이 거는 어떻게 선고는 못 할 겁니다. 아 이것도 예, 선고는 왜냐하면 이게 한 몸으로 돼 있고요. 예, 예. 결국에 모든 결재권자가 이재명이잖아요. 예, 예. 정진상이는 그냥
정무조정실장이 그냥 보조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이라는 거나 모든 거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예. 권한이 있을 때 그걸 남용한 게 배임이잖아. 예. 대장동이 제일 중요한 게 4,895 배임이잖아요. 예, 예. 백현동도 200억 배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배임은 이재명이만이 주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 뭐 김만배나 나머지 정지상에는 그냥 신분범이 아니지만 공범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정지상에 대해서는 뭐 재판한다고 신용은 내지만 이거는 어차피 이게 정인이 워낙 많아요. 대장동만 150명, 네. 그다음에 FC도 있잖아요. 그렇죠. 510명, 예, 예. 또 이게 백현동도 있잖아요. 위례만 끝내놨거든요. 따라서 5년간 이게 끝을 못 낸다고 보는데 재판한 신용만 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빨리 끝났다. 정장 재판을 막 재판 진행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쌍방울처럼 선고는 나중에 이재명과 같이 합니다. 왜 판결문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이재명과 참 같이 되니까. 판사들 딜레마겠네. 판결문을 분리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왜? 그러면 이게 정상인데 유죄 줄 수가 없어요. 예, 예. 이재명이밖에 권한이 없거든요. 정지상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보조 참모예요. 예, 예. 따라서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재판 신용을 끌면서 5년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5년간 끌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정권이 과연 5년까지 갈지도 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있을 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정성호였어요.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공소 취소 이야기를 그때 그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회에서 이 국민이 이재명의 재판이 있는 걸 알고 찍어줬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흘 후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거든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제 인사청문회에 있었는데 이게 말이 좀 오전하고 오후가 달랐어요. 제가 쭉 보니까는 오전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이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하고 정치적인 기소를 했으면 공소 취소가 맞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성호 앞으로 공소 취소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밀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00%안 할 걸로 봐요. 안 합니까? 정성호가 이게 보통 야근 사람이 아니고 아. 법조인인데 한번 네. 보세요. 어차피 이게 이재명 재판이 다 중단돼 있잖아. 예. 그렇게 선고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공소 취소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자기 손에요. 엄청나게 피를 묻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피 묻히겠죠. 이게 나중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막 지금처럼 이게 또 광란 시대가 우파 쪽으로 넘어오면요. 그건 딱 직권 남용이네. 딱 직권 남용이네. 이거는 뭐 100%입니다. 100% 직권 남용이네. 그러면 이게 자기가 구속되고 책임을 자기 다 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파 좌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좌파 공화국이 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 권불 요즘 이게 권불 뭐 3년 5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성호 할 때 아니 5년 동안 괜찮은데 특히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 몇 년 하겠어요? 한 2년 정도. 길어봤자 길어야지 2년이죠. 2년. 저 총선도 나가고 그러면 이게 이거 자기가 할 필요 뭐 있어요? 아, 그때까지는. 5년까지 여유 있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이게 5년 동안 시간 벌어놨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후임 법무부 장관 이재명이 퇴임 전에 누가 막 미친 척하고 한번 공소 취소할지 몰라도 아마 제가 완전히 퇴임 후에도 그 재판 안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을지 퇴임 몰라도 전에는 몰라도 지금 이게 5년 중단됐는데 정성호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자기가 나중에 처벌된다 이거죠. 직권남용으로. 그렇지. 이런 하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입장에도 지금 바로 이게 공소 취소하면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뭐 지금 이게 아직은 시간이 많잖아요. 자기 벌로는 4, 5년 있으니 그렇지. 지금 이게 굳이 여론에 엄청난 역풍 받으면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취소를 못 해요. 수사 지휘권을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총장을 통해서 검사 가는데 기소한 검사 아직 총장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총장이 없는데 내가 총장이라도 나 이게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구속될 텐데 차라리 총장이 사표 내고 말지. 그때 그런 이걸 적이 있었잖아요. 수행할 맞아. 옛날에 그때 김종민 분도 있었잖아요. 문제될 때. 그때 천정배가 했었고 송광수가 그랬죠. 송광수. 송광수가 사표 냈죠. 천정배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이건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구속가는 될 건데 교도소가는 것보다는 총장 사퇴가 낫지. 이게 과연 말을 따를 것이냐. 항명 사퇴 놓으면요.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이건 안 한다. 첫째
정성호가 자기가 구속되니까 예. 서둘리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도 여론이 엄청나게 역풍오니까 서둘리고 갖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도 몰라 아직도. 그런데 내한테 총장인데 이걸 시키면요 제보도 사표 내버립니다. 그렇죠. 말로 따릅니까? 저는 이게 안 따라요. 교도소가는 건 낫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렵다 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공소 취소도 어렵고 이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소 취소가 하나가 더 1심 판결이 나버린 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1심 선고 전에 해야 되니까 1심 판결 난 거 위정교사하고 가장 지금 막 살아있는 그러니까 선거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럼 공소 취소도 아마 지금 안 할 거고 또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대통령이 아, 되면 중단. 중단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지금에는 별 의미가 없어졌네. 재판부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 만들 필요 없고 예. 다만 이제 그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이 영원히 남자 이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소심에 있는 거는 예. 이거는 이게 5년 뒤든 뭐 몇 년 뒤든 끝까지 문제대가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그 이재명 임기 중에 저는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재개 문제가 재판 속행해야 된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KBS하고 이 출구조사에서 64%의 국민이 재판이 이재명이 되더라도 진행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심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초기니까는 이렇게 좀 숨죽이고 있을 뿐인데. 그때는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64인데 예. 지금은 지지율이 64니까 그렇네.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또 반대로 64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민심 아니 기본이니까는 이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움직이는 거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만약에 정권을 잡아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별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질 겁니다. 불거질 건데 저희들이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아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좀 나서서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보니까 어쨌든 혁신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힘 그 안 내부 사정이 워낙 복잡하고 이게 뭔가 전당대회가 돼야지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도부가 출범해야지. 지금 무슨 뭐 윤희숙 혁신안 뭐 여러 가지 서로 뭐 다투고 막 해도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데 가장 문제는 정당 해산 문제예요. 정당 해산.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막 소환당하고 이런 것도 그 방어를 해야 되지만은 정당 해산이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이제 법조계 그 다수계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보통 뭐 통진장처럼 한 5명 정도가 그렇죠. 상시나 몰라도 이게 국민의힘이 107석인데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헌법학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더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의원 정수 정할 때 200명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요게 묵시적으로 300명은 넘으면 안 된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299명, 300명 요래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처음에 그 의원 정수 정할 때 이야기고 도중에 뭐 위원정당 해산돼 가지고 배지가 다 달아난다. 그러기 180명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 국회가 해산 안 되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법적인 해석인데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국가도 아니고 107명 다 해산해가 배지 날리고 자기들만 국회를 유지한다? 뭐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게는 사후에 사정 변경이니까 뭐 국회가 자동 해산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법조계 다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뭐 이렇게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 처음에 구성할 때지 거기에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뭐 해석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민주당이 법안도 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은 헌재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그때 통진당처럼 그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청구를 하는 이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 법안도 있고 또 이게 국회가 다수결로 그 법안도 또 지금 박찬대가 뭐 하고 있나요? 국회가 이제 그 다수결로 결의하면 정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청래죠, 이거는. 정청래입니까? 예, 요거는 정청래고.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박찬대는 내란 특별법이고. 예, 맞아요. 요거는 정청래가 해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법에는 정부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꼼수를 써가지고 국회가 의결하면 정부는
무조건 이게 청구해야 된다. 아,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꼼수로 예. 위헌을 피해 가려고 예.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윤이 있잖아요. 네. 이성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으로 해산이 되면 배지가 예, 다 예, 달난다. 예, 예. 이건 이게 원래 판례가 그렇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판례가 이제 그러니까 아예 여기 법으로 법률로 또 법으로 박아버리려고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국민이 그래도 네. 20%는 되잖아 지지가. 그러다가 여기 그 지금 100석이 넘고 예,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국민들은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것까지는 뭐 저는 이게 자기들 전당대회나 예. 선명성 경쟁 이런 데 전당대회 용이지 자기들도 실제 국민의힘을 해서 쓰이겠다 예. 이런 게까지는 못 갈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은 정말 국민의힘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상황 보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 지지율도 그렇지만은 그 지지율이 좀 TK 같은 데서도 지금 뭐 역전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에서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제 저희들이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재판이 전부 다 이제 그 22일 날 끝까지 다 중단되면은 지금까지 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 이제 중단을 시켜버리면은.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재판 중단만 관심이 있는데 예. 수사도 다 중단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특히 그 2402호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리틀 이재명, 그때 그 GH 예. 경기도 이현욱인가? 도시공사 있잖아요, 이현욱. 변호사. 예. 리틀 이재명. 예, 그 바로 옆방에 이제 마치 비밀 아지트 2402호. 예. 이게요. 초밥하고 다 걸로 올라갔는지 뭐 예, 그것도 요게 있어요.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 의견으로 이게 수원지검에 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이현욱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중단이 돼가 그 공범까지 중단이 돼 있어요. 참. 수사가. 예. 이건 이게 다 된 거거든. 2402호. 예. 영장까지 의견을 올라왔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남지청에 강백신 검사 아, 예. 그 우리 판교 힐튼 호텔 정자동 사건. 예, 요거는 이게 그 5단계 올랐거든요. 예. 용도 변경. 예. 요것도 이게 그 관련자들 수사 다 해놨어요. 예. 근데 이재명 정지상에만 딱 소환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또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됐죠. 그래도 뭐 정자동 저수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 대장동 저수지, 정자동 저수지.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이 막 기소된 그 쪼개기 후원금. 요것도 이게 이재명이가 고맙다고 이렇게 비서통 인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쪼개기 후원금. 예. 근데 이화영이는 기소됐어요. 근데 이화영이 받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받은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화영이 먼저 추가한 다음에 기소하려고 했는데 중단돼 버렸어요. 예. 참 이게 심각하다. 지금 수사가 다 됐다가 중단돼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건 이게 세 가지예요. 예. 이것도 이게 재판 중단 못지않게 수사는 왜 또 중단되느냐. 이것도 이게 앞으로 반드시 제기돼야 된다 봐요. 그렇죠. 뭐 진미 파라곤 사건도 또 생각이 나고 예, 여러 가지 이해찬이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뭐 수사 대상이었는데 어쨌든 다 제가 몸소 세워놓고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는 다 터질 걸로 보고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그 시한폭탄이 터져서 빨리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극단적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 임기를 중단시키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부 초반에서 나라를 완전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뭐 그러고 이 어떤 그 고용부 장관은 그 노란봉투법 지금 당장 빨리 하겠다. 그 상법 더 그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라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헌법 우리 그 84조 취지 있잖아요. 예. 거기 그 84조. 찾아봤어요. 아, 예. 헌법 교과서에 예. 이게 그 대통령의 특권이 옛날 우리 재헌헌법부터 있잖아요. 예. 취지를 봤더니 뭐냐면 이게 그 대통령이 직무를 하잖아요. 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할 때 이 직무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예. 아.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뭐 어떤 행위를 했다, 계엄을 했다,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직무 행위와 관련해서 이게 그 자꾸 고소 고발하거나 시비를 걸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는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 대통령이 뭐 강간을 했다 또는 살인을 했다
이런 거는 이게 대통령의 직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 전에 그렇지. 예. 이런 데는 당연히 특권을 취지상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딱 입법 취지가 돼 있어요. 예, 예.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왜 그 전에 거는 이게 중단될 이유가 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수사든 재판이든. 아, 수사도 그랬네요. 수사도 대통령으로서 이게 어떤 직무를 했을 때 이건 이게 고소고발 하잖아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예훼손도 뭐도 고발할 수 있잖아요. 직권 남용이라고. 이걸 이게 그럼 대통령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예. 특권을 뒀다. 예.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아, 이 해석은 저도 처음 듣는데 그렇네요. 예. 그렇게 판례도 그래. 판례도 헌재. 재판만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재판만 가지고. 헌재 판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안 가잖아요. 다 각각씩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만 가도기 예. 판례가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사도 진행돼야 된다. 예, 이거는 저는 꼴소스 그렇습니다. 토큰이라도 그 취지상. 헌법의 취지를 자세히 살피면은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소고발도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한 거지. 그 전에 있어서 수사 계속 진행해 왔던 거 그리고 재판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수사 진행 안 해도 이게 맞네. 대통령 전에 강간을 했다. 예, 예. 살인범이 발견됐다. 예, 예. 그런 게 대통령 직무 관계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수사해야죠.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오늘 좀 새로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 7월 19일 보내드린 서종익의 법대로 일부 순서에서는 이거 1부, 2부 전부 다 그 이재명이 지금 너무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세계가 동시에 출발을 하면서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수 우파가 위태로운 지경에 왔는데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과연 다 해소된 것일까? 그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은 재판도 그렇지만 수사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